예, 안녕하세요. 준조입니다. 오늘은 라이카의 대표적인 카메라 중에 하나인 그 모노크롬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그래요. 결국 모노크롬이라는 거는 이제 흰색과 검정으로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흰색부터 검정까지를 그 중간에 수많은 그레이 색깔로 나눠서 모든 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보통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게 한 30단계 정도라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더 많이 쪼갤 수 있죠. 뭐 136개 단계의 그레이의 스킬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고 뭐 이론적으로는 기계적으로는 이제 8비트로서 더 쪼개서 뭐 256개 단계로 뭐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는 게 모노크롬입니다. 기본적으로 센서를 설명을 하다 보면 칼라 디지털 카메라는 이 회색 부분이 이제 센서예요. 센서가 있고 그 센서 윗부분에 칼라 레이어가 있습니다. 칼라 레이어가 이제 빨강, 녹색, 파랑, RGB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빨간색 칼라 레이어가 있는 부분은 이 녹색과 파란색은 받지 못하고 빨간색만 담게 되는 거죠. 녹색은 녹색만 담게 되고 이제 파란색은 파란색만 담게 되죠. 뭐 지금 시그마에서 개발하고 있는 포베온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빨강, 전체가 녹색, 전체가 파란 3층으로 나눠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이제 필름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서 그런지 단순한 배열이 아니라 이거를 약간 크기를 다 각각 다르게 해서 최적의 컬러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이 하나의 센서 셀에 들어오는 게 세 개의 빛 파장이 있지만 결국에 빨간색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흑백은 이 센서에 이 색 파장 세 개가 다 담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나오는 차이가 이제 모노크롬이라고 하면은 이제 높은 해상력이라든지 더 많은 이 빛을 세 개를 다 받게 되니까 거기서 오는 감도 더 높은 ISO 요런 게 내 특징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2012년에 라이카에서 전 세계 최초로 모노크롬 CCD, 모노크롬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요.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역시나 조금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디지털 카메라인데 흑백밖에 못 찍는데 이게 어떻게 뭐라 그러지? 좀 부족함의 프레임을 씌워서 많은 대화들이 있었어요. 아니 몇백만 원을 내고 뭐 그때 출시 가격이 한 7천 불 됐기 때문에 그때 확률로 한 800만 원 넘었을 거예요. 그 정도의 돈을 내면서 흑백밖에 못 찍는데 라고 하면서 라이카에 대해서도 비아냥거리는 게 많이 있었지만 저는 되게 반대였어요. 왜냐면 이 카메라 필름에는 칼라 필름이 있고 당연히 흑백 필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디지털 카메라에 와서는 모든 게 디지털 전용 센서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흑백에 최적화된 센서를 개발하고 그거를 출시했다는 게 저는 역시나 라이카의 어떤 사진에 대한 철학을 보여주는 정말 좋은 시도고 정말 좋은 저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2012년에 나왔을 때는 이제 M9 시리즈 CCD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양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CCD 센서고 M9랑 동일하게 18메가픽셀을 가지고 있었어요. CCD 센서 이때 문제는 이 부식 문제는 모노크롬 센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동일하게 부식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지금 모노크롬 이 CCD 바디를 구하신다면 CCD 아이디가 53인 거를 구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한 52가 원래 초반에 출시되었던 부식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센서 아이디고요. 새로 교체된 아이디들은 53이라고 표시된다고 알고 있어요. ISO는 200부터 만까지라고 해서 이 만이라는 게 그 칼라 CCD보다는 확실히 ISO가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센서가 칼라 필터의 모든 센서 빛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감도가 좋아진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만까지 실제로 쓸 수 있냐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실사용 ISO는 10,000까지는 안 되지만 6,400, 뭐 3,200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개인차가 있지요. 마감 재질은 블랙 크롬이 기본 양산형으로 나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상판 각인도 없이 블랙 크롬으로만. 칼라 M9 시리즈가 실버 계열, 뭐 스틸 그레이, 일반 실버 크롬, 뭐 블랙 페인트가 나왔던 거에 비해서 이제 모노크롬은 블랙 크롬으로 나오게 됐고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에디션 중에는 이제 실버 크롬, 모노크롬이 있습니다. 무게는 칼라랑 동일하게 600g이 좀 안 되고 현재 시세로는 한 350만 원 정도 해요. 칼라보다는 조금 더 내려갔고요. 그래도 무려 10년이나 지난 바디인데 아직까지도 350만 원 이상을 하고 있네요. 이게 이제 실버 에디션들인데요. 이 위에 각인 버전이라 그래서 실버 모노크롬 각인 인그레이빙 버전이라 해서 일본에서만 판매됐던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랄프 깁슨 에디션이 또 있어요. 그 랄프 깁슨의 시그네처가 들어간 이 에디션이 있죠. 요 하슈가 또 검정색이 약간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에디션은 아닌데 소량으로 이 아무런 각인 없이 그냥 실버 크롬인 게 생산이 돼서 판매가 됐었어요. 몇 대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량은 아니었고 소량이었고 저는 이 실버 크롬 바디를 사용을 했었고 팔았다가 너무 생각이 나서 다시 구했는데 정말 우연히도 제가 팔았던 그 바디가 돌아왔어요. 동일한 분한테 다시 구한 게 아닌데 돌고 돌고 돌아서 어떻게 제가 팔았던 바디에 돌아왔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썼던 바디이긴 합니다. 으, 제가 M9 CCD가 나왔을 때 보통 MM이라 그래요. M 모노크롬. 그래서 1세대가 나왔을 때 공식 그 샘플 자료를 찾지를 못해서 그냥 제가 찍었던 M9 CCD로 CCD 모노로 찍었던 샘플을 가져왔고요. 어떤 느낌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CCD 모노를 또 좋아하세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컨트라스트가 조금 높다. 결국 검정과 이 흰색이 나눠지는 부분의 컨트라스트가 조금 자연적으로 높다. 그리고 이 CCD가 만들어내주는 입자감이 좋다라고 해서 지금도 굳이 이 CCD 모노크롬 센서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3년 뒤쯤에 M240이 이제 나오면서 이 240 시리즈에 맞는 모노크롬이 발표가 되고 불리우는 거는 이제 코드명이 246이었죠. M246이 발표가 됩니다. 246은 240과 마찬가지로 역시 CMOS 센서로 바뀌었고요. 센서가 18메가픽셀에서 24메가픽셀로 바뀌었어요. ISO가 올라갔습니다. 기본 ISO가 320이었고요. 이 전께 200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320으로 올라갔고 최고 ISO 역시 이제 만이었던 게 25,000으로 올라갔죠. 상당히 이 감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루어서 물론 M 1세대 모노크롬이 칼라보다는 ISO가 훨씬 더 많이 높은 고 ISO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이 시절에 출시되던 바디들에 비해서는 역시 좀 부족했거든요. CCD의 한계죠. 근데 이제 시모스로 오면서 이제 확실히 ISO가 고 ISO를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블랙크롬을 계속 유지해요. 라이카에서는 모노크롬은 블랙크롬으로 밀더라고요. 근데 뭐 여타의 M240 시리즈들이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에디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감 재질을 보여주는데 이건 제가 뒤편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무게는 올라갔죠. 뭐 뚱뚱해지고 올라갔죠. 그래서 680g 되고 현재 시세로서는 450만 원,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살짝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뚱뚱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약간 실버로 처리된 게 저는 되게 아쉬웠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하슈도 실버일 거예요. 하지만 역시 M240 기반이라서 그런지 흑백의 동영상을 네이티브로 찍을 수 있다는 게 조금 매력적이긴 합니다. 에디션들을 몇 개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게 있죠. 스텔스 에디션 해가지고 실제로 어둠 속에서 이 레터링들만 야광으로 보입니다. 형광이 아니라 야광으로 빛이 나면서
이렇게 레터링들 몇 개만 보이는 스텔스 에디션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온라인상으로 알고 지내시는 분께서 이거를 최근에 구하셨는데 렌즈가 너무 탐이 나요. 이 렌즈가 너무너무 멋있죠. 요런 데 보면은 일반 양상되는 거랑 확실히 달라요. 아마 황동으로 만들어졌을 것 같고요. 하고 제가 좋아라 하는 이 검정콩을 가지고 있습니다. 멋있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에디션들이 나왔는데 이 왼쪽 상단에 있는 거는 첫 번째 보시는 거는 Your Mark 에디션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랙 페인트로 처리가 되고 요 셔터 주변 접시링도 블랙 페인트로 다 처리가 되면서 상당히 공을 들였어요. 그쵸? 그리고 이 렌즈도 블랙 페인트 렌즈라 상당히 비싼 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요 렌즈만 해도 바디 값은 좀 많이 내려갔지만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는 거는 짐 마샬 에디션이라고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이게 결국에는 황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에디션이거든요. 어떤 따로 크롬이나 블랙, 실버 처리를 하지 않고 황동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렌즈는 50mm 줌이룩스를 사용했습니다. 구해보고 싶어요. 요 렌즈만은 그쵸? 그리고 이제 이게 앤디 썸머라는 맞죠? 앤디 썸머 맞나? 네, 그분의 협업 작품인데 요거는 상단에서 보시는 걸로 이 앞에 스킨을 보시면 왜 그렇게 했을지 이분의 개성도 느낄 수가 있고 이거를 오케이한 라이카도 조금 저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절대 안 되는 스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웨틀러 에디션 근데 블랙크롬에 이 상단에 각인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아마 M10에서도 똑같은 라이트 웨틀러 에디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 하단은 교토 에디션입니다. 라이카 교토 매장이 있거든요. 기온 근처에 있는데 교토만의 그 일본의 전통스러운 거리의 맛 그리고 인테리어도 되게 전통스러운 멋이 있어서 라이카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매장을 그 매장의 에디션들을 꼬박꼬박 내주는데 이게 아마 녹차 있잖아요. 그린티 마차 색깔을 가지고 온 색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버 크롬에 이 녹색빛의 스킨을 했고요. 뭐 필름 카메라인 MP도 이런 녹색 재질로 해주면서 교토 에디션 하고 뒷면에 보면 얘 같은 경우는 뒷면에 보면 그냥 교토라고 적혀 있어요. 오른쪽 아래는 누구냐 그 드리프터 에디션이죠. 레니 크래프츠의 이제 드리프터 에디션 해가지고 세트로 28mm 주미크론이랑 아포 90mm죠. 75가 아니라 90mm 해서 세트로 나왔고 색깔이 좀 특이해요. 국방색 스킨도 뱀 가죽으로 해서 소화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실제로 보면은 포스는 좀 있더라고요. 그 일본 맥 카메라에서 실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M240을 출시했을 때 라이카에서 공개했던 공식 샘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약간 그 해상도 이런 거에 대해 약간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사진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사진이 이건데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샘플 사진을 보면서 CCD에 비해서 이 246 모노크롬은 조금 부드러운 흑백의 맛을 보여준다고 저는 느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해상도가 좋아졌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 말의 털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고 요 강아지 눈 부분을 살짝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물론 뭐 유튜브라서 정확하게 보여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강아지가 흰색 털이잖아요. 흰색 털에 되게 잔털도 잘 보이고 뒷부분 흑 검정과 이루어지는 컨트라스트도 CCD보다는 컨트라스트가 조금 낮아지면서 확실히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을 보여줬던 바디가 아닌가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샘플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뒤로 이제 M10을 기반한 M이 나오죠. 2020년에 출시가 됐고요. 아직 출시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죠. 센서가 일반 M10, M10P에 비해서 확 고화소로 올라갔어요.
41 메가픽셀로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 고화소 시대를 연 첫 번째 센서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ISO가 일단 네이티브 값이 160이고요. 좋죠. 그리고 최고 ISO가 무려 10만입니다. 저는 이 M10이 제가 썼던 모든 카메라 중에 처음이자 아직까지는 유일한 ISO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찍을 수 있었던 카메라로 기억을 해요. 팔았습니다. 쓰긴 썼었는데 팔았기 때문에 기억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필름을 쓰면 ISO 값을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뭐 포트라 400을 넣는지 뭐 800을 넣는지 50짜리를 넣는지에 따라서 제가 쓸 수 있는 어떤 감도의 한도가 어느 정도로 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디지털로 오면서 이게 막 후훅후훅 늘어나죠. 근데 그래도 한계치는 있어요.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막 노이즈가 많아지면서 뭐 스펙상으로는 몇 가지 된다 하지만 실제로 그 스펙상까지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얘가 10만을 때려버렸어요. 그 10만인 상태에서 제가 써보니까 그냥 제가 실사용을 할 때 뭐 들고 나가서 해지고 뭐 저녁 때 친구를 만나던 전혀 ISO가 신경이 안 쓰입니다. 그냥 찍어도 깨끗하게 나와요. 그래서 야, 처음으로 이 ISO 값을 전혀 고려할 필요 없이 뭐 셔터를 당겨도 문제가 없었던 카메라로 기억을 합니다. 마감 재질은 블랙크롬이고요. 제가 BP 블랙 페인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M10과 비슷하게 660g. 그리고 아직까지도 중고 시세가 높아요. 상당히 높죠. 뭐 워낙 MD도 그렇고 M10D도 그렇고 이 모노크롬도 그렇지만 어 특별한 이제 좀 틈새 마켓, 특별한 소수를 위한 카메라다 보니까 매출량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지 중고 역시 그렇게 가격이 쉽게 빠지진 않습니다. 이 M10, M240, 246에 비해서 이제 요런 데도 이제 검정색으로 해주면서 이거 하슈드 제 기억으로는 검은색으로 기억해요. 훨씬 더 외형적으로도 많이 예뻐졌던 바디죠, 확실히. 네. 그리고 확실히 라이카에서 모노크롬은 이제 아포랑 언제나 짝을 지워줘요. 왜냐면은 이제 센서가 칼라를 다 빼고 흑백만 몰빵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해상도가 더 좋아지죠. 이제 그 해상도를 다 담아내기 위해서 렌즈 역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걸 담아낼 수 있는 아포를 합니다. 실제로 1세대 MM이 나올 때 같이 출시했던 게 그 모노크롬을 위해서 나왔던 게 어떻게 아포 50mm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 M10M 모노크롬을 출시하면서 라이카에서 공식적으로 보여줬던 샘플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 이거 보면서 역시나 이 고 ISO에 대한 그 자신감. 이번 M10M은 진짜 고 ISO에서 사진을 깔끔하게 뽑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라이카에서 공유했던 샘플이 아닐까 합니다. 분명히 이 시간이 어두운 시간이 저녁 시간일 거예요. 유럽인 것 같고 이 정도 유럽이 사실 뭐 크게 거리가 밝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두웠을 텐데 그 안에서 이 모노크롬이 사진을 만들어내는 이 샘플 보면서 M10은 고 ISO를 대응을 하는구나. 그게 특징이구나라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모노크롬을 일단은 소개는 해드리지만 무작정 뽐뿌를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모노크롬을 꼭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한번 조금 말씀을 해드려 볼게요. 제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이런 사진도 있고 뭐 이런 다 제가 찍었던 발로 찍은 사진들입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6장의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이게 전부 다 모노크롬으로 찍은 사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모노크롬으로 찍은 사진도 있고요. 지금 이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M10P에서 제가 변환한 거고요. 흑백으로. 이 왼쪽 사진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름이에요. 필름 흑백으로 찍은 거고 이게 이 왼쪽 거는 SL로 찍은 다음에 흑백 변환을 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모노크롬으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칼라 변환, 칼라 디지털에서 찍은 다음에 변환해도 사실 괜찮아요. 이거를 차이를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지만 실생활에서 크게 차이를 결과물에 있어서는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모노크롬을 팔았던 이유가 저는 아이들이 저희 집 아이들이 제가 찍는 뭐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진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진을 흑백으로만 계속 담자니 조금 아쉬운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뭐 좋은 날씨 바깥에서 아이들이 예쁜 옷 입고 이렇게 조금 화려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고 이런 거 할 때는 확실히 이 색을 같이 담고 싶은 느낌 욕심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주로 찍기 때문에 흑백은 조금 무리지 않을까. 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와이프가 상당히 싫어했어요. 아이들 사진을 막 즐겁게 나와 찍고 왔더니만 다 흑백인 거를 별로 안 좋아했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떤 전시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뭐 인스타나 뭐 개인적인 용도로만 쓰다 보면 칼라 변환한 거랑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굳이 모노크롬이 아니더라도 흑백 생활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노크롬을 다 샀었지만 결국에 다 팔게 됐죠. 자, 그럼 반대로 모노크롬을 왜 사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저는 언제나 이걸 왔다 갔다 하죠. 3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 외국 사이트에서 DR 관영도에 대한 세팅을 한 그 측정한 거예요. 이 첫 번째 오렌지색 보이시는 게 CCD 칼라 모노입니다. 칼라 M9고요. 근데 모노가 나오면서 더 좋아집니다. 아까 ISO 값이 더 실사용하시나 해서 좋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M240이 나오니까 시모스를 가면서 이게 확 뜁니다. 시모스가 확실히 이 관영도가 더 좋아졌죠. 그리고 이 녹색, 연두색이 이사륙인데요. 확 차이가 나요. 훨씬 더 좋아져요.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훨씬 더 좋아지고 M10이 칼라기 때문에 246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246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요. 실제로 M10M으로 오면서는 뭐 다른 어느 것들과 구별이 될 만큼 확실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제일 위에 핑크색 M10M이랑 이 검정색이 1세대 모노크롬이거든요. 차이가 상당히 나죠. 그래서 결과물이 점점 좋아졌고 이 칼라 대비 확실히 다이나믹 레인지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DNG를 안 찍고 그냥 JPG로만 찍어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게 라이카가 사실 칼라 같은 경우에는 JPG를 찍으면 조금 실망을 약간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뭐 후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상당히 잘하지만 근데 라이카의 이 모노크롬의 JPG는 오 괜찮다. 오히려 꼭 로로 안 찍어도 되겠는데 해서 할 정도로 JPG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음, 흑백을 좋아하신다면 뭐 흑백 필름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흑백으로 작업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흑백을 좋아하세요. 근데 나는 이제 필름을 작업 못하니까 너 못하게 이제 흑백은 필름보다는 이제 디지털로 넘어왔으니까 흑백을 디지털에서 하고 싶은데 흑백에 최적화돼 있는 흑백 필름이 존재했듯이 디지털에서도 흑백을 위한 디지털은 라이카 모노크롬이 유일해요. 뭐 소니, 니콘, 캐논 어디에서도 만들어주지 않아요. 결국 이 세상에 내가 흑백을 정말 좋아해. 근데 이거를 디지털로 작업을 하고 싶으면 옵션은 모노크롬밖에 없어요. 엄청난 이유죠. 이거는 반드시 왜 이걸 그러니까 라이카를 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흑백 디지털을 사려고 보면은 결국 이건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나 이걸 사야 될 강력한 이유고요. 첫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과물보다 흑백을 촬영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흑백에 더 좋은 피사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칼라 사진을 가지고는 색깔을 더 화려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근데 모노크롬 가지고 뭐 무지개를 찍으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무지개 색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모노크롬을 쓰게 되면 흑백에 좋은 흑백으로 찍었을 때 더 부각될 수 있는 더 좋게 표현될 수 있는 피사체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흑백 결과물을 엮기 위해서 그냥 뭐 컬러를 디지털로 변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오늘 흑백밖에 찍을 수 없는 카메라를 들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흑백 카메라로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떤 뭐 빛의 뭐 그림자와 빛의 뭐 그 경계의 면이라든지 아니면은 건물의 어떤 선이나 어떤 그 구조를 더 부각시키는 구조가 됐던 결국에는 이 모노크롬을 들기 때문에 결과물을 얻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흑백을 위한 촬영 행동, 행위 이런 걸 하게 되는 게 저는 이 모노크롬 카메라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다음 질문은 오케이 모노크롬을 사자.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 어떤 모노크롬을 사야 될지 많이들 고민을 하세요. 어, 물론 M10M이 제일 좋지만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보통 이제 지금 이 시기에는 CCD를 아직 사도 될까요? 아니면 246을 사도 될까요? 차이가 많이 날까요? 요 두 개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 두 개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저는 일단은 M10M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ISO 값이 미쳤고요. 정말 좋고요. 바디의 세대가 달라서 그런지 확실히 바디가 주는 만족감, 예를 들어서 요 사소한 색깔뿐만 아니라 셔터, 셔터 소리랑 셔터감이 너무 좋거든요. 이게 M10P랑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셔터감, 셔터 소리도 너무 좋고 솔직히 뭐 금액만 어떻게 약간 무시하고 생각한다면 모노크롬을 사신다면 저는 M10M을 사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어 이제 근데 문제는 돈이잖아요. 돈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러니까 흑백을 얼마나 투자하시고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시냐의 차이인데 어 이걸 위해서 렌즈 또는 다른 바디를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800만 원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냐면 흑백은 모노크롬 디지털로 찍었어요. 하고 제가 느꼈던 게 흑백은 디지털로 찍어도 필름처럼 느낌을 낼 수가 있었어요. 라이트룸에서 약간 그레인감 넣고 약간 몇 번 수정을 하면 디지털로 찍었지만 흑백 필름 같은 느낌을 저는 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칼라는 그게 어려웠고 안 됐거든요. 저는 칼라 디지털로 찍은 거는 어떻게 해도 필름의 칼라 필름 같은 느낌을 못 만들겠더라고요. 결국에는 흑백 필름은 디지털로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어서 디지털로 흑백을 찍고 칼라는 필름만 썼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병행을 하는 거죠. 칼라 디지털을 이제 팔게 되는 거죠. 그 돈을 여기다 넣어서 이제 M10M을 합리화했죠. 아니면은 난 그래도 디지털 컬러도 조금 필요한데 싶으면 꼭 라이카가 아니더라도 워낙 이제 옵션이 많지 않습니까? 뭐 소니 바디들도 있고 캐논 바디도 있고 후지도 있고 그래서 칼라 디지털 바디의 투자를 조금 낮추고 뭐 SL 같은 경우에 중고 즉 1세대 중고는 200만 원 초반이기 때문에 쭉 낮추고 이제 디지털에 이거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그 차선책이 뭐냐면 제가 여기에 넣진 않았지만 Q 모노크롬인 것 같아요. 그래서 Q는 만약 지금 가지고 계신 렌즈가 많지 않다면 나는 28mm 이 Q에 꽂혀 있는 그 Q에 있는 그 렌즈 하나로만 모노크롬을 찍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으시다면 좋은 대안인 것 같아요. 센서나 이 모든 게 동일하고 Q 자체가 워낙 잘 만들어진 바디일 뿐만 아니라 M과 비교했을 때 이제 오토로 찍을 수 있는 완전히 다른 폼 팩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Q 모노크롬도 그 렌즈에 대한 제약만 감수하시겠다면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이제 그다음에는 요 두 개인데 으 이거는 이사력은 확실히 지금 가성비는 좋은 것 같아요. 이 결과물이 좋습니다. 모노크롬 이사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어느 정도 뭐 모노크롬으로서의 결과물을 충분히 잘 뽑아주고 가격도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성비로서는 좋죠. 하고 동영상 흑백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게 은근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유일하게. 그쵸? 근데 이제 CCD 같은 경우에는 저는 CCD를 되게 좋아합니다. 뭐 실제로 뭐 M9, M9P도 다 사용을 했었고 그 결과물도 아직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이제 뭐 10년이 지난 디지털 바디를 내가 지금 이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약간은 요즘 들어서 약간 회의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MMCCD가 주는 그 결과물의 맛이 있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입자감. 입자감이 조금 더 필름에 가까운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더 필름에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이쁘지 않습니까? 이 수광창이 있는 이 블랙크롬의 이 수광창이 있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정말 예뻐서 예쁘지, CCD만의 감성이 있지, 또 가볍지, 하고 저는 이 솔직히 이 M9 시리즈의 셔터 소리도 좋아하거든요. 막 차깍찡 하는 요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감성적으로는 제 마음은 참 갖고 싶지만 제 머리가 이제 지금 2022년에 새로 디지털 카메라를 사는데 몇백만 원을 내는데 이거는 이제는 보내주자라는 게 약간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라면 어떻게든 가지고 있는 렌즈를 팔던 어떤 바디를 좀 다운그레이드랄까 좀 더 다른 바디로 옮기더라도 흑백의 진심이시라면 저는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궁금해. 모노크롬이라는 거 한 번쯤은 좀 써보고 싶어. 그러면은 이 둘 중에 가시는 거죠. 머리를 따라가시게 되면 이사료를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마음을 따라가신다면 이제 CCD를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어느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노크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뭐 한 번쯤은 제가 매번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 흑백을 찍을 수 있는 흑백에 최적화된 디지털 카메라는 이 모노크롬 뿐이거든요. 라이카에서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 보시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물, 더 좋은 흑백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흑백만 촬영하는 나 자신을, 그러니까 어떤 그런 촬영의 모습, 그런 촬영 방식의 변화, 그거에 약간 초점에 맞춰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